현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재택 문제와 관련된 부업으로 A매치에 집중할 수 없던 문제들이 두루 존재했습니다. 둘째로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벤투 감독의 유산이었던 마이클 킴 코치의 사임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평가전 경기들의 결과들과 앞으로의 경기까지 쭉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경기인 3월 24일 금요일에 치러진 친선 경기인 콜롬비아전입니다. 예상대로 결과가 좋았던 카타르 월드컵의 명단과는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경기는 21분 지연되었고 또한 부임 당시 자신이 공격수 위기에 공격 축구를 하겠다던 공약을 내세웠던 경기였습니다. 2대2로 비기긴 했지만 첫 경기였고 상대가 피파 랭킹 17위에 맞서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었던 만큼 힘든 경기였습니다. 팬분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시원시원하고 빠른 템포의 공격 위주의 축구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경기였습니다. 이어진 3월 28일 화요일에 붙었던 우루과이전은 팬분들의 성원을 이룰 만큼 매진이 되었던 경기였는데 상대 전적은 1승 1무 1패여서 초접전이 예상되었고 결과는 1대2 패배로 클린스만호의 첫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두 골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온 실점이라 세트피스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야 하는 문제를 껴안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숙적인 일본 대표팀이 3월 평가전들에서 거둔 성적은 우리와 다르게 1승 1패를 기록하면서 여론이 안 좋아질 염려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붙은 6월의 A매치 전은 부상으로 문제가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던 포지션들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코어 라인으로 주전 센터백이자 수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김민재 선수가 6월 14일 기초군사훈련으로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었으며 파트너였던 김영권 선수 또한 부상, 대체자로 뽑힌 권경원 선수마저 발목인데 부상으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주전 우측 수비였던 김문환 선수도 부상으로 낙마하였습니다. 그 다음 미드필더 라인들을 본다면 수비형 미드필더의 핵심 역할인 큰 정우영 선수가 부상이 있었고 대체자인 손준호 선수는 중국과의 문제, 박용호 선수는 인종차별 문제, 윙어인 권창훈 선수도 부상으로 이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수 라인에서는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 또한 탈장 부상으로 출전 불가능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K리그 득점 공동 1위였던 주민규 선수를 발탁하지 않을까 예상했었으나 발탁되지 않아서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상들로 인한 문제들은 결국 적중했습니다. 첫 경기인 페루전은 0-1로 패배하였는데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조직력을 갖출 수 없었던 것이 그 첫 번째이자 핵심인 원인이었고 그와 연관된 클린스만호의 전술 특성상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닥치고 공격을 할 수 없었던 점들이 컸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패전에 색깔이 들이우면서 마주하게 된 2차전은 피파 랭킹 75위에 위치한 엘살바도르전이었습니다. 피파 랭킹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이 꼭 이겨야 하는 경기였고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해도 꼭 잡아야 했던 경기였음에는 틀림이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대1 무승부를 기록, 역시나 전술적인 문제, 교체 카드 문제, 대표팀의 세트피스 약점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베테랑 선수들이 대거 빠진 이유들로 인해 전술 이해도 부족과 클린스만 감독의 철학이행 실패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지만 더 큰 화두가 되었던 것은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전술적인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질문은 전력 유출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어 그렇다 치더라도 클린스만호를 비롯한 코치들이 한국에 상주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들이 아니었나라는 여론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재택 문제가 등장하는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클린스 감독은 A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도 미국의 스포츠 전문 방송사인 ESPN에 주기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ESPN에서 물어보고 대답한 질문들이 클린스만 감독이 일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해서가 아닌 해리케인에 대해서 답을 하셨고 이는 방송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UCL 조 추첨식도 다녀오시는 등 스케줄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나비 효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9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소집에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바로 미국에서 웨일즈로 가셨습니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인 KFA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약상 안 적어놨다고 보도된 바 있고 언론사들에 의해 계약서까지 오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들이라면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상황들이 있는 와중에 지난 8월 31일 우리나라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인 벤투 감독의 마지막 유산이었던 마이클 킴 코치가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이클 킴 코치가 원해서 떠나는 상황이 아닌 부분으로 기울어져 있고 클린스만 감독님께서 직접 코치에서 스카우트로 보직 변경을 요청하신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킴 코치는 이렇게 강제적인 보직 변경으로 일할 바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주요 위원들이 모이는 전력강화위원회에 클린스만 감독의 생일 파티 이슈로 참석도 하지 않고, 이로써 전력강화위원회가 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생기는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의 코치직을 대신하여 선임된 차두리 현 어드바이저도 FC 서울에서 일을 하시다 대표팀 코치로 부임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클린스만 감독의 국적인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점에서 통역 겸 코치 겸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를 어드바이징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지는 것이 차두리 선수 또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써내려간 선수들 중 하나이지만, 차붐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 그의 아버지인 차범근 전 선수도 독일 클럽인 레버쿠젠과 프랑크푸르트에서 레전드이십니다. 이런 단순한 네임밸류로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이 처음이 아니기에 다음 경기가 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9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의 첫 상대는 웨일즈 대표팀입니다. 이 경기는 5년 만에 유럽 원정 경기이자 피파 랭킹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보다 낮은 35위입니다. 웨일즈 대표팀은 2023년에 들어서 시간순으로 1승 2무이패를 기록 중이며, 그 승리마저도 피파 랭킹 100위 밖에 위치한 라트비아 상대로 거둔 승리입니다. 가장 최근이었던 7월 A매치 경기는 아르메니아와 트르키에게 2대4, 2대0으로 모두 패했으며, 이번 9월 소집 명단을 보더라도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주장이었던 가레스 베일 선수와 조 앨런 같은 주축 선수들의 은퇴로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과 붙는 9월 A매치 경기는 웨일즈의 수도인 카디프에서 원정으로 벌어지며, 현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기에 이기기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 BBC 영국 공영방송은 해당 경기에 대해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우승을 위한 이상적인 준비가 아니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클린스만 감독은 온라인 기자회견으로 우려를 사기도 했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과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벤투 감독을 비교하며, 벤투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분들은 전부 한국에 거주하셨고 영상으로가 아닌 경기장에서도 직접 관전한 사실도 덧붙이면서 클린스만 감독의 커리어는 2016년 미국 대표팀을 떠난 후 2019-20 시즌 10주간 지도했던 것이 전부라고도 밝혔습니다. 웨일즈 대표팀 감독인 로페이지 감독은 지난 9월 7일 대한민국 한국전 사전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친선전은 치러야만 하는 경기였다고 밝혔고, 부상자가 있기에 유로 경기인 다음 주 월요일의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축구 선수들 로테이션에 대하여 주전 선수들을 내보내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고, 중간 휴식 시간과 후반전에 대거 교체가 있을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다음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도 2023년에 경기가 있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에 있을 카타르 아시안컵의 데뷔 상대로 딱 알맞은 상대입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원래 상대는 멕시코와의 경기를 기획하였으나 취소가 되어 현재 피파 랭킹 54위에 위치한 팀을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회 우승국인 아르헨티나를 잡은 만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팀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또한 지난 8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은 명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유로 2020 우승을 한 감독인 만치니 감독을 데려왔다고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들 및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해외의 반응이 다양했는데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임명되기 전까지 해외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축하를, KFA에는 애도를. 한국인들이 전혀 독일 쪽의 상황을 모르는 것 같네. KFA의 또 다른 바보짓이 시작됐군. 이쯤 되면 2018년 월드컵 독일의 복수인 것 같아. 그냥 한국의 자폭으로만 보여. 클린스만은 한국 축구를 망치려는 독일의 스파이라고 할 수 있지. 겨우 클린스만 영입하는데 2달이나 걸린 거야? 진짜 일 못하는 것 같네. 한국 축구에 대한 애도를. 클린스만은 그냥 어딜 가든 분란을 만드는 사람이지. 전술적 능력은 없고 오직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미국에서는 잘했어. 클린스만은 축구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곳도 깨뜨리는 사람이지. 그게 독일에서 한 일이야. 그리고 좋은 감독도 아닌 게 실제 독일 국대에서는 외부가 다 했거든. 2006년에 클린스만은 코치 자격증도 없었어. 동기부여하는 능력만 있으면 그냥 할리우드 스포츠 영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감독이야. 필립 람이 자서전에서 그러더라고. 바이에른 미넨에서는 그냥 체력 훈련만 시켜서 경기 전에 선수들이 전술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레브는 독일 국대 전술 코치였지? 감독이 전술가일 필요는 없지. 단지 유능한 전술 코치와
소통할 능력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봐. 동기부여는 잘하는데 전술적 능력은 없어.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은 그 동기부여 능력이 통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실력이 없는 게 드러나지. 미국에 있을 때도 진짜 해악만 끼쳤어. 나도 그 이야기는 들었지. 하지만 독일 국대와 바이에른 미넨에 있을 때는 뭔가 하려는 모습도 있었지만 기껏해야 잠깐 효과 있다가 멈추는 시기였어. 클린스만은 2018년에 복수를 위해서 KFA를 내부부터 망하게 하려는 거야. 예전에는 과대평가였고 지금은 과소평가된 감독이지. 감독 자체로는 나쁘지는 않는데 전술 능력이 뛰어난 코치가 반드시 필요할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그에게 SNS 멀리해야 한다고 말해줘야 할 거야. 이건 KFA의 자책골이야. 클린스만이 미국 대표팀에 있을 때 어땠는지 모르나 봐. 클린스만은 헤르타 베를린을 망쳐놓고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지? 클린스만이 너무 과소평가 받는 것 같아. 안타까워. 한국 형제들 빨리 극복하기를 바랄게. 일단 해봐. 해보고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들 너무 부정적이야. 이제 한국 축구는 망했어. 요 근래 중에 제일 끔찍한 계약이야. 한국의 황금 세대는 클린스만이 망쳐놓을 거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